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신년운세, 오늘 병화 정화편 시작할 건데요. 오늘 정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의가 이게 지금 5번째 강의가 되겠네요. 자, 오늘 병화고 요 다음 시간에 정화. 아니 근데 병화가 1명, 정화가 2명이라서 일단 정화를 먼저 할게요. 네. 자, 오늘 정화일간 을사년 2025년 일주별 작용 신년운세입니다. 구성은 크게 3가지로 갈 거예요. 처음에는 요 각 정화 일주별 한 3년 정도의 운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는 이건 가볍게 훑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1시간이 넘어가니까 가볍게 훑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천간작용, 그 다음에 지지작용으로 해서 이 운이라는 게 2글자씩 들어와요. 천간 1글자, 지지 1글자. 그래서 천간 글자는 내 사주 원국의 천간 글자들과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지지로 들어오는 글자는 내 사주 원국의 지지에 있는 글자들과 물론 대운에 있는 글자도 포함해서 이렇게 간섭현상, 상호작용을 나타내면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회궁에 있는 글자들, 연주하고 월주를 사회궁이라고 해요. 사회궁에 있는 글자들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사건들을 일으키고, 일주나 시주는 대체로 개인적 그 어떤 사건이나 사건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물론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병정화 일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2025년, 2026년, 2027년으로 이어질 텐데, 지금 색깔이 보이죠? 같은 색깔로 보이죠? 현재 갑을목 일주들은 비견 겁재 운을 한참 지나고 있는 중이에요. 갑목이나 을목 일주들은 현재 올해 비견 아니면 겁재를 만납니다. 비견과 겁재가 뭘 달고 들어오더라? 식상 들고 들어와서 야, 이거하고 같이 놀자 하는 이제 운이죠. 이제 병정화는 올해 무슨 운이냐면은, 근데 이게 올해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올해 지지에서 시작한 일이 내년 천간으로 드러나고 내후년까지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어떤 시작점 같은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시작하겠다 그러면 올해만 하고 말아야지, 이게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뭐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뭐 안 좋은 일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병정화 일주들은 보면은 이렇게 3년간 비견겁재 들어온 지지에서 4, 5, 미인데 천간에 드러나게 소문나게 병정화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 4, 5미 운이 2025, 26, 27년에 을사년, 병오년, 정미년이 주성분이 비견겁재예요. 비견겁재. 비견겁재인데 올해는 비견겁재에 인성이 섞여 있고 2, 3년 후인 2027년에는 비견겁재에 식신이 섞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비견겁재들이 모여서 인성을 공유한다는 뜻은 생각을 공유하는, 어떤 학문을 공유하는, 뭐 자격을 함께 따기 위한, 함께 성장하기 위한, 또는 함께 지원받기 위한, 함께 도움받기 위한, 보통 이런 형태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성을 공유하는 사람과 지지에서, 이게 티나지 않게 물밑에서 만났는데, 그러니까 병정화 일주는 올해 을사가 꼭 키다리 아저씨를 만나는 것 같은 운이죠. 천간에서 인성 주겠다고 왔잖아요. 도와주겠다, 뭐 지원을 해주겠다, 나 이런 자격 갖고 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지의 요 정화의 든든한 뿌리가 돼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서포트 해줄게, 뭐 밀어줄게, 뭐 이런 형태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각자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이제 겁재가 문서 가지고 오는 것일 수도 있고, 겁재가 도와준다고 오는 것일 수도 있고, 뭔가 생각을 공유하는 겁재들을 만나서 무언가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신강한 사주는 더 신강해지는 운이고, 신약한 사주, 즉 사주의 비견겁재가 약한 사주들 입장에서는 좀 도와주는 사람들을, 근데 또 인성 들고 들어오니까 좀 지혜로운 생각을 가진, 자격을 활용하는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 겁재가 다음에는 천간으로 올라와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나야! 내가 도와줬어. 그 일 내가 밀어줬어. 뭐 이런 거 있죠. 물 밑에서 막
이렇게 정치적인 일들을 막 도와주다가 때가 되니까 나야 하고 명모 리스트가 막 돌죠. 이제 그 사람한테 도움받은 사람들은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부 청문회장에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만나는 분이 좋은 사람이냐 안 좋은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 해에 이렇게 딱 나타납니다. 내가 후원자야 뭐 이럴 수도 있고 실은 이분이 도와줬어 말하든가 야 그 일 야 지금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저 사람이 저거 다 도와준 거라며 자기가 도와줬다고 요즘 소문내고 다녀 같은 운이 이제 요운이에요. 요운. 그러니까 이 3년을 종합을 하자면 이거예요. 마지막 셋째 년인 정미년에는 비경겁제들과 식신을 공유하죠. 자 그러면은 생각을 공유하는 잘난 사람들과 행동을 공유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병정화 일주들은 비경겁제 운이 이제 3년 동안 펼쳐지게 될 건데 뭐 이런 느낌이죠. 사람을 잘 다루는 사람한테 비경겁제가 많이 오는 건 다다익선이고 저 사람이라면 신물이 납니다 하는 사람한테 비경겁제는 신물 날 일이 생기겠군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동안의 나의 인생이 사람 때문에 골치 아팠습니다 이러면 또 골치 아플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사람 만나면 좋던데요 뭐 이러면은 좋은 거죠. 그렇죠? 저희 집 고양이가 2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는 어릴 때부터 사람 손에 자라가지고 이쁨만 받고 자란 그 페르시안 고양이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또 나를 이뻐해 줄 사람이 나타났구나 하고는 막 가서 막 피대 겁도 없어. 근데 고양이 한 마리는 길에서 한 5, 6년 동안 한 7년 정도를 길 생활을 했는데 아이가 좀 시커먼 고양이다 보니까 이게 좀 박해를 많이 받았는지 사람을 보면 되게 무서워요. 아마도 막 사람이 돌도 던지고 막 그랬나 보지. 그 고양이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바로 숨어. 그냥 침대 밑으로 숨어. 막 그냥 안 보이는 대로 쏙 숨어. 뭐 이래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람 잘못일까? 아니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일까? 사실 도망간 고양이도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 거고, 사람만 보면 앵기는 고양이도 나름대로 이제, 참 필요한 거죠. 우리 사람만 보면 피하던 고양이는 나만 좋아했는데, 나만 좋아했어, 나만 좋아해. 맨날 내 의자에 앉아있으면 내 의자에 같이 앉겠다고 내 엉덩이 밑에 나한테만 붙어있어요. 지금 안타깝게도 고양이별로 얼마 전에 갔어요. 그래. 지금도 가끔 생각나네. 자, 이 사주를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사람 만나는 운이니까 그러면은 나는 사람 만나면 안 좋던데 그럼 나한테는 안 좋은 운이군요. 그럼 빨리 뭐 해야 돼? 좋은 사람 만나는 법을 좀 배우고 익히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자, 비겁운이 많이 들어오면은 어떤 면에서는 유리하고 어떤 면에서는 불리할 텐데, 자, 비겁운이 많이 들어오면은 어떤 십성을 많이 가진 사주가 유리할까? 식신이나 상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주는 내가 뭘 하려고 이것저것 펼쳐놨는데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도와주는 사람들이나 함께 하자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내가 무슨 뭐 작은 교회에 무슨 주일학교 교사인데 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 이런 활동도 시작했고 저런 활동도 시작했고 좀 성도들이 와서 좀 같이 좀 참여 좀 해주고 신입 회원들도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는 많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 느낌이죠. 근데 어떤 사주에서는 불리할까? 비겁운이 많이 들어오면. 재성을 중요하게 쓰는 사주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 재성을 쓰는 비즈니스 형태가 사람이 많이 모이면 유리한 비즈니스일 경우에는 유리한 거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불리한 비즈니스에서는 불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철학관을 차렸어. 어느 지역에 내가 철학관을 차렸는데 예를 들어서 철학관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잘 되는 지역이 있어요. 뭐 유명한 뭐 미알이라든가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하셨던 뭐 무학재라든가 그 법조인들도 법조 타워 해가지고 법조인들이 한 빌딩에 모이면 다 잘 되죠. 그 빌딩에 히트치는 법조인 한 명 있으면 나머지 법조인들이 반사이익을 얻는단 말이지. 뭐 그런 거, 뭐 행정타운, 법조타운, 떡볶이타운, 뭐 순대타운 이런 것들은 모이면 잘 돼. 근데 이제 그러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이제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러니까 사람 많이 모이면 좋은 비즈니스가 뭐냐면은 참여자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 형태들이에요. 공유를 좀 많이 해야 되는 형태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당근마켓을 차렸다고 가정을 해봐요. 온라인 당근마켓을 만들었어. 온라인 당근마켓은 물건 팔려는 사람과 중고물품 살려는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거래를 좀 해야 돼. 그래야 나는 광고비도 받을 수 있고 거래세도 받을 수 있어. 그런 것들은 비경겁제 운이 우르르 들어오면 아싸 내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아지겠군. 비경겁제들이 많아지겠군.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 형태에서는 재성 하나에 비경겁제가 우르르 모이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타운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공유 주방 시스템을 만들어놨어. 이 공유 주방에서 장사하실 분 모이세요. 그러면은 내가 만든 공유 주방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 내 시설을 같이 이용을 한다. 내가 펜션을 운영을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 펜션을 자기 집처럼 좀 많이 써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모였으면, 그래서 내 걸 좀 많이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비즈니스에서는 유리하고, 됐어. 다 필요 없어. 제발 내 옆에 나타나지 마. 다 꺼져. 나 혼자 할 거야. 건들지 마. 라는 사람한테는 이게 별로 안 좋은 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걸 좀 보자고요. 정유일주 같은 경우는 일지의 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개인 쌈짓돈이나 내가 직할로 다룰 수 있는 재물을 가져야 되는 사주라는 뜻인데, 이 울사가 들어와서 지지에서 사유합을 하면서 도와준단 말이죠. 보통 이런 형태라면은 이 사유합은 그 명리에서 가장 신기한 현상이에요. 겁재가 재성을 도와주는 매우 신기한 현상인데 다 그런 건 아니고 대체로 한 10에 5, 6이 그렇더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을목한테 겁재의 등락의갑이나 을목한테 겁재가 와서 갑목이 와서 도와주는 거나 갑인목이, 또는 요 정유일주한테 지지에 사화가 와서 사유합하는 형태는 사화가 사유합금 하거든요. 사유합화 하는 게 아니고 사유합화 하면은 금이 화로 변한 거죠. 돈이 도둑으로 변한 거죠. 근데 사유합금 하면은 도둑이 돈으로 변한 거죠. 내 일 도와주러 온 사람이 내 일을 키워줬네. 자기 몸 헌신 희생하여 희워줬네. 그러니까 정유일주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인간관계만 잘 닦아놓고 있으면 나에게 이것저것 가르쳐주는 사람이 와서 내 재물도 직접 컨트롤하여 내 재물을 키워줬네. 뭐 마치 이런, 뭐라고 그럴까? 그 장사 안 되던 자영업자가 백종원 아저씨를 만난 듯한 느낌? 뭐 레시피 한번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내가 저 일일 주방장 한번 해줄게. 라든가 나랑 같이 방송에 한번 나가자. 뭐 그랬더니 장사도 잘 되고, 내 가게를 하루 맡겼더니 장사도 잘 되고, 이것저것 지식 정보도 도와주고, 이런 형태들도 될 수 있겠죠.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멘토라든가 어떤 선생님이나 어떤 교육해 주실 분을 불러와서 그분이 나한테 지식 정보를 가르쳐 주면서 내 사업도 일부 같이 컨트롤을 해주면서 내 사업도 키워주었다. 뭐 이런 형태도 될 수 있으니까 이 정유일주 같은 경우에 을사년이 나쁘지 않은 운이 될 수는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 겁재가 재성을 확 잡았을 때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겠어요? 겁재한테 있겠죠. 겁재가 기분 나쁘면 내 돈을 불려주겠어요? 가져가겠어요? 그치? 아무리 사주상으로는 겁재가 와서 내 돈 불려주라고 돼 있는데 그게 내 맘이야, 겁재 맘이야? 겁재 맘이죠. 내가 겁재를 문전박대하거나 내가 겁재를 막 오해하거나 막 겁재를 막 싫어하거나 겁재를 미워하면 얘가 와서 생해주려고 왔는데 나한테 못되게 굴거나 그 사람 인품이 영 쓰레기거나 이러면 에이씨 나 그냥 내가 일한 만큼 다 받아갈 거야. 다 내놔. 내 수당까지 다 내놔. 너 내 덕분에 한 얼마 더 벌었지? 그거 다 갖고 와. 그냥 내가 가져갈 거야. 그냥 나 일 안 하고 너 돈 안 벌게 해줄 거야. 이런 형태들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병정화 일주들은 이제 그동안 갈고 닦은 비겁 다루기 실력을 발휘하는 운이 왔다. 그러면 내가 사람을 어떻게 다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다룬 만큼의 사람이 올 것이니, 이런 운이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너무 이상해요 라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이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과 긍정적 관계가 벌어질 수 있는 사람 관계 훈련을 좀 해놔야 한다라는 측면입니다. 우리가 환경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나는 어떻게 좀 할 수 있잖아. 그러면 환경이 잘못됐으면 환경 탓만 할 거야. 뭐 그럼 어쩔 거야. 환경이 변해? 그러면 뭔가 그 환경을 대응하는 방법을 내가 좀 익혀야 되는데, 병정화 일주는 앞으로 3년간 우르르르 비거분이 와서 내 돈을 불려주기도 하고 내 돈을 키워주기도 하고 나한테 지식 정보를 전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자격으로 사기치고 내 돈 가져갈 수도 있고, 그 주도권이 지금 나한테 있는 게 아니야. 운에서 들어온 비경겁제한테 있다고. 운에서 들어온 비경겁제. 아니 그러면 원래 사주에 비겁이 많은 사주들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비겁이 많아서 가난할 수도 있고 비겁이 많아서 부자가 될 수도 있어. 여러분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부자는
내가 일한 만큼 벌면 그건 부자가 아니에요. 그건 평범한 거예요. 남이 일해서 내가 돈 벌면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일한 거 외에 남이 나를 위해 일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내 사주에서 비겁이 여러 개인데 그 비겁들이 일해가지고 나한테 돈 모아주면 부자가 되는 거고 그 비겁들이 내 돈을 뺏어가면 거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다룰 줄 알면 부자가 되는 거고 내가 사람을 못 다루고 남이 나를 다루면 내가 남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지. 물론 인생 전반부에 젊었을 땐 내가 남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면 내가 나이 먹어서 그 사람 나이쯤 됐을 때는 이제 내 젊은 시절의 모습 같은 사람들이 와서 나를 돈 벌게 해주겠죠. 이제 그런 형태라고 이제 봐야 되는. 그래서 부자 사주에는 대부분 다 겁재가 있다라는 속설이 있어. 이상하죠. 거지 사주에도 겁재가 있고 부자 사주에도 겁재가 있어. 그러면 겁재 때문에 부자 되고 가난해진 거야? 아니지. 겁재를 다루면 부자. 겁재를 못 다루면 거지가 될 수도 있다. 이제 내가 수준이 비겁을 다스릴 수 있으면 내가 비겁을 다스려 돈을 버는 거고 내가 그 수준이 안 되면 비겁이 나를 다스려서 내가 그들의 돈을 벌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파토 나가지고 이제 얘네들은 도둑놈 되는 거고 이제 만나기만 하면 서로 상대방의 것을 가져가려고 싸우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경우가 가장 안 좋은 경우죠. 근데 이제 사주를 요만큼 배우면 무조건 겁재운에 내 돈이 다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호신샘은 일주가 갑인일주고 시주가 갑술시예요. 일주하고 시주만 보면 비견 3개의 재성 하나거든요. 말 그대로 군겁쟁제야. 비견 셋이서 재성 하나를 둘러싸고 있어. 호신샘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세요. 이 명남제가 여기가 술토고요. 저희 명남제 지금 선생님 몇 분이에요? 나하고 신선생님하고 원장님하고 셋이 같이 하잖아. 셋이. 3명이서 지금 한 장소에서 같이 먹고 살고 있잖아. 같이 동업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잘 협업이 되면 뭐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야. 그러면 신선생님 상담하신 분도 호신샘한테 상담받아요. 호신생 상담하신 분도 신선생님한테 상담하라고. 호신샘하고 신선생님은 또 강의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또 별로 겹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오히려 파이는 커지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유튜브 채널도 신선생님 방송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은 고전적 스타일은 신선생님 좀 색다른 스타일은 호신샘 이러면 이제 그 안에서 싸우거나 질투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아니라 덕분에 잘 됐네. 이런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호신샘이 또 외향적인 사람이냐? 아니죠. 호신샘은 아주 지독한, 보통 지독한 정도가 아닌 아주 많이 지독한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제 휴대폰은 무음무진동이에요. 저는 누군가의 문자를 보거나 카톡을 하거나 전화를 걸 때 심호흡을 한 5번 정도 해요. 이제 보내야지. 저 이렇게. 전화 오잖아요. 휴대폰을 뭐 보고 있는데 그때 무음무진동인데 막 전화가 와. 그럼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면서 이걸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엄청 소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 사회적 활동은 그럭저럭 한다. 뭐 정도로 그냥. 궁겁쟁대의 물상을 지켜주면 괜찮다. 비견겁제들이 비견겁제가 우르르 들어온다고 해서 다 내 것을 뺏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이 내 돈을 뺏으러 오는 도둑이 될 수도 있고 내 돈을 함께 키워서 그들도 가져가고 나도 벌주고 하는 공생관계가 될 수도 있겠구나 같은 거죠. 자, 그러니까 정화일주는 앞으로 3년간 비견겁제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데 이거 비견겁제 탓만 하지 말고 비견겁제를 다룰 줄 아는 나의 능력이나 역량을 좀 길러야 되니까 뭐 하다못해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뭐 이런 것도 좀 보시고 요즘에 자기계발 서적에 뭐 적과 친구 되는 법 뭐 이런 것도 좀 배우시고 뭐 꼴배기 싫은 상사와 함께 직장 다니는 법 뭐 이런 것도 좀 보시면서 뭐 사람을 좀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비견겁제 운들은 이 사람이 지금 10대냐 20대냐 30대냐 40대냐 50대냐 직장인이냐 주부냐 지금 어떤 상황이냐 뭐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중이냐 뭐 또는 어떤 교육문화계통에 있는 사람이냐 뭐 자영업자냐 직장인이냐에 따라서 벌어지는 상황들은 전부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 그런 스타일로 보세요. 자, 이제 천간편부터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은요. 정화일주가 을사년이라는 운이 오게 되면은 정화일주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내용을 한번 보는데
이 정화일주 사주 원국의 천간의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글자 중에 일간 빼고 3개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천간에 인성을 올리고 있어요. 나는 천간에 재성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 거에 따라서 천간 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천간은 드러나고 표방하는 티나는 어떤 그런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우선 간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정화일주가 을사년을 만나면 운에서 편인을 올린 겁재가 들어오는 건데, 지지로 봐서는 천간 비견 겁재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육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나를 생해 주려고 하는 보일랑 말랑 보일뚱말뚱하는 나를 떠받들어 주는 기반이 돼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모임이나 커뮤니티에 가서 거기서 비슷하거나 같은 생각을, 또는 가서 뭔가를 배우러 가서, 학원에 가서, 교육센터에 가서 어떤 뭐 온라인을 통해서 수업을 하면서 같이 알게 된 사람들, 그래서 같이 이런 일도 하자고 했더니 그러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은 인맥 네트워크 구축하는 운인데, 이게 단순히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다음 해에 병오라고 하는 되게 잘난 사람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육식갑자의 캐릭터 중에서 화의 기운이 가장 강한 거 2개 뽑으라 그러면은 병오하고 정사입니다. 근데 천간에서 가장 센 놈을, 가장 티나는 애를 꼽으라고 하면 병오예요. 병오. 그게 언제 오냐 하면은 2년 후에 옵니다. 이제 만으로 한 1년 3개월 후에 오겠죠. 그러면 병오년은 이 을사 때 만난 인맥이 뭐 그냥 별거 아닌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 인간이 세상에 병오가 되는 거야, 이제. 그 사람들이. 근데 정화일주한테 병화는 뭐냐면은요, 이게 음양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화는 마치 360도 조명으로 비춰지는 모습 같고, 정화는 어딘가를 집중 비치는 조명 같은 거라서 보통은 상호 보완적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병오년, 내후년에 나타나는 병오들은 정화일주 입장에서는 겁재들인데, 내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커버하거나 내가 관리하지 못하는 분야를 관리해주는 사람 같은 거야. 가령 뭐 이런 거 보죠. 뭐 어떤 주부 모임에서 한 50대 주부 모임에서 무슨 불우이웃 돕기를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일 찻집을 열었다고 쳐요. 일일 찻집에 손님을 좀 많이 불러와야 되는데 다들 50대 아줌마들이 모인 거야. 근데 50대 아줌마들이 모여서 이것저것 음식도 잘하고 얘기도 잘 나눌 수 있지만 하나 부족한 게 있어. 뭔가 그 남자들이 와서 돈을 펑펑 쓰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가 있어야 돼? 20, 30대 여자가 있어야 돼. 20, 30대. 이게 비견들끼리 모이면 50대 아줌마끼리 일인 찻집 한 거고, 이 겁재우는 뭐예요? 갑자기 20, 30대 아이들과 같이 일인 찻집 한 거야. 그랬더니 음식 잘하는 50대 아줌마들은 뒤에서 음식을 해주고, 얼굴 마담을 20, 30대 여성분들이 가서 그때 동네 남자들이 와서 다 돈을 쓰고 가더라. 물건을 사주고 가더라. 뭐 이런 역할들. 마치 뭐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어떤 모임을 가졌더니 전 세계 사람들이,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오더라. 또는 이론적으로는 파삭한데 아직 실력이 부족한 사람과 실력은 뛰어나지만 자격이나 학력이 없는 사람이 같이 합쳐져서, 야, 자격은 우리가 커버할게. 실무는 너가 커버해. 라는 식으로 정화가 못하는 걸 겁재가 할 수가 있죠. 다음, 전파성이나 확장성적인 측면에서는 정화가 유리할까, 병화가 유리할까? 이게 조명이, 서치라이트가 유리해. 360도 이따만한 게 유리하겠어. 병화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보통 병화하고 정화하고 같이 모이면 이거를 뭐 병정 갈등이라고 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병화가 얼굴 마담이고, 이 정화가 실속 챙기는 사람이에요. 실속 챙기는 사람. 그러니까 어느 업체에 무슨 대표 상품을 하나 걸었는데 막 달려갔더니 이미 그 물건은 다 팔렸고 다른 거 사라 뭐 하는 그 동네 마트에 무슨 행사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무슨 물건 얼마에 팔게, 그게 병화야. 그게 병화. 그거 사러 사람들이 오게 해가지고 다른 것도 팔아서 돈을 버는 전략. 이게 병정 전략 같은 형태니까. 그래서 이 정화 일주들이 인맥 네트워크를 쌓아서 내후년에 뭔가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자체 발광해서 드러나게 하는 일을 하겠다. 우리 화 일주가 자체 발광 일주예요. 나를 드러나게 하겠다. 근데 정화 가지고는 화력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랬더니 이렇게 소문 내주는 병화 같은 들과
함께 행사를 해보거나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일들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 뭐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이 동업, 협업, 어떤 네트워크 구축,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이런 거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 형태다. 이런 운입니다. 자, 우선 천간의 기운을 한번 볼게요. 일단 천간에서는 을목이 들어옵니다. 내년에. 을목이 겁재 달고 오죠. 관념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엄마 같은 존재인데 그 존재가 나에게 든든한 힘이 돼주는 존재죠. 근데 든든한 힘인데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 정화나 오화가 못하는 거를 커버해 주는 게 사화나 병화거든요. 정화나 병화가 못하는 건 요분들이 대신해 주더라. 뭐 이런 형태의 겁재들을 만나게 된다. 이게 일단 정화 입장에서 내년에 나쁠 일이 그닥 없는 운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천간의 원국에 갑을이 있는 사주들은 을목이 들어오게 되면 원국에 갑이나 을이 있는데 운에서 또 들어와요. 보통 이런 형태에서는 공명현상이 나타납니다. 공명현상이 뭐죠? 소리굽새 땡 하고 치면은 그 울리는 진동수하고 비슷한 애들이 다 같이 떨죠. 뭐 피아노 앞에서 땡 하고 치면은 뭐 도라는 소리굽새를 땡 치면 그 피아노에 있는 도들이 다 울리고 그 다음에 2차로 연동돼서 미하고 솔도 옆에서 조그맣게 울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운에서 을목이 들어오게 되면, 즉 을목의 해를 만나게 되면 내 사주에 을목이 1차로 흔들리고 2차로 갑목들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어떤 느낌이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 무슨 일을 해보니까 나도 공부 좀 해야 되겠다. 나도 자격 좀 따야 되겠다. 나도 저 학원에 좀 가봐야 되겠다. 아, 나도 저런 보니까 나도 갑을목 있는데 왜 내가 안 썼을까? 나도 갑을목 좀 써봐야겠다. 집에 있는 장롱 자격 꺼내서 나도 한번 활용해 봐야겠다. 하다가만 공부도 좀 꺼내서 좀 해봐야겠다. 뭐 약간 이런 운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병정화 일주는 인비운이기 때문에 인비. 근데 겉으로 티가 제일 안 나는 운이 인비운이에요. 인비운. 식재관운은 티가 잘 나. 뭐 관은 명예, 뭐 재성은 실적이나 결과, 성과, 돈, 뭐 식은 어떤 과정, 무엇을 시작, 뭐 베풀고 나누고 기르고 키우고 표현하고 드러내고 뭐 이런 게 식재관이잖아. 근데 인비는 사람들과 모여서 작당해가지고 야 우리 어떻게 살아볼까? 야 뭐 좀 해볼까? 야, 자격증 뭐 좀 해볼까? 학원에서 만나는 약간 그런 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비운의 기초를 튼튼히 쌓으면은 이제 이후에 다가오는 식재관 운에서 그만한 성과나 성취를 얻을 수 있다 정도로 이제 보면 되겠죠. 자, 을목 가진 사람이 들어오니까 나의 자격이나 공부 학문을 좀 활용해보고 싶어하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다. 만약에 을목이 잘 쓰여지고 있으면은 큰 변화가 없는 거고 갑목이나 을목이 천간에 있는 사주들이 안 쓰고 있었으면 아 나도 써야겠다.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천간에 병화나 정화가 있는 사주, 그러니까 천간에 비견겁재가 여러 개 있는 사주라고 봐야겠죠. 정화일주가 천간에 병화나 정화가 또 있어. 뭐 월간이나 시간이나 연간에. 그런 사람들은 을목이 와요. 인성이 와서 얘도 돕고 얘도 돕고 나도 돕고 하는 형태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야? 내 사주에 비견겁재가 많다는 뜻은 뭐 경쟁자, 협력자, 뭐 벤치마킹 하는 사람, 내 주변에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한테 혜택이 있더니 좀 있으면 나한테도 혜택이 있고 저 사람한테 나타나는 현상이 좀 있으면 나한테도 나타날 수 있고 내 동기들 몇 명이 무슨 사이버대에 등록한다고 해서 나도 가야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내 동기 몇 명이 문서를 잡아서 집을 살 수도 있고 내 동기 몇 명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슨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어디에 뭐 지원을 했더니 뽑힐 수도 있고 선발될 수도 있고 이런 형태의 운들이 연쇄작용으로 나에게도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고 보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티가 안 나는 운이 인비운. 그러니까 이 동네는 별 영향을 안 미쳐. 사주 원국에 몇 개가 있더라도 뭐 이제 그 정도로 보면 돼요. 자, 좀 드라마틱하게 미치려면은 인성이 들어와서 극하거나 극을 당하거나 하는 운에서 좀 드라마틱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일단 을목이 들어와서 똑같은 거를 보면 너도 움직여 해서 동조 현상이 나고 그 다음에 비견겁재를 보면은 생해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근데 을목이 무기토를 보면 극을 하려고 합니다. 운에서 내 식신상관, 천간으로 드러난 식상을 극하는 현상을 보자고. 천간의 식신과 상관은 사회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드러내는 나의 말과 표현, 행동,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내 재주, 재능 이런 건데
을목이 와서 얘를 왈가왈부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뭐 당장 뭐 연예인 같은 경우는 댓글에 뭐 연기를 잘했네 못했네 뭐 이런 소리도 나올 거고, 간섭이 들어올 수도 있고, 요 자격 갖추고 해라라고 따질 수도 있고, 평가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사주 원국에 원래부터 인성도 있고 식상도 있으면 뭔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인성을 충족시켜야지 그만한 행동을 할 수 있다가 자리가 잡혀 있겠지만, 만약에 천간에 인성이 없는 상태에서 천간에 식신상관만 있는 사주들은 이렇게 인성이 들어오면 이 인성이 잠깐 너 그거 하기 전에 나한테 허락받아 같은 거죠. 왜 그러냐면 을사가 나를 도와주고 지지해 주겠다고 왔지만 대신에 너의 행동은 나한테 허락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국가에서 무슨 교육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뭐 한 50만 원, 100만 원을 막 국가로부터 받으면서 뭔가 취업 지원 뭐 공부도 하고 뭘 한다고 했어. 그러면은 그 국가에서는 그냥 주는 게 아니죠. 뭐 일주일에 한 번 오라거나 뭐 한 달에 2번 와가지고 당신이 지금 취업을 하고 다니고 있는지를 증명하라고 한다거나 무슨 수업을 잘 받았는지를 제출을 하라고 한다거나, 만약에 그 기준에 못 미치면은 지원금을 뺏겠다고 한다거나, 즉 내가 너를 지원해 주는 대신에 행동에 대해서는 허락을 받거나 평가를 받아야 되는 행동 제약이 생길 수도 있다 같은 형태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상황이 되게 안 좋은 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업이 되게 안 좋았다가 귀인을 만나가지고 이 귀인이 나한테 지식 정보도 전해주면서 내 사업도 막 도와주는 일이 생겼다. 그랬더니 그 귀인이 나보고 앞으로 당신 이런 행동하면 계속 장사가 안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고 나한테 교육받고 나한테 허락받고 내가 하라는 대로. 왜냐하면은 인성이 식신을 보게 되면 식신상관은 인성의 지시를 받아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교관이 어떤 훈련을 가리키면서 앞으로는 총은 이런 식으로 쏴, 장사는 이런 식으로 해, 마케팅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이런 식의 물상을 쓰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운이고 이런 식의 물상을 안 쓰는 사람들한테는 알량하게 얼마 지원해주면서 내가 하는 일에 겁나게 간섭하네, 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이게 뭐야? 이게 만약에 어떤 남성을 만나서 힘이 돼주는 남성을 만나서 이렇게 막 지원을 받게 됐어. 막 생활비나 막 이런 걸 지원을 받게 되면. 근데 막 내가 밤에 나이트를 다녀. 이분이 싫어하겠죠. 너 나한테 생활비를 받고 밤에 너 어딜 다니는 거야? 너 그런 행동하지 마. 이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게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운이죠. 뭔가 자유롭게 살다가 이제 힘들어가지고 누군가한테 기대서 짝을 만났는데 나한테 막 키다리 아저씨처럼 도움도 주고 하지만 단점은 행동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이분의 인성에 맞춰서, 심하게는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인성이 끊어지겠죠.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을 못하게 할 수 있다. 이제 뭐 이런 형태로 보면 돼요. 대신에 요 운을 잘 쓰는 방법은 공부학문 자격으로 내 식신과 상관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해가지고 무슨 시험도 좀 보시고 자격증도 좀 따시고 뭔가 어떤 평가 같은 거를 받아서 내 상관의 레벨을 올리는 일을 하시면 좋다. 아무튼 병정화일주는 그래서 내년에 강력 추천사항이 공부하러 학원을 가시오, 학교를 가시오, 집에서 온라인 수강을 하시오, 집에서 책이라도 읽으시오, 무슨 뭐죠? 무슨 학점은행제? 뭐 그런 거라도 좀 하셔가지고 그 공부하면서 만난 사람들과 2, 3년간 으쌰으쌰 해볼 일이 생기는데 그들과 함께 뭐 돈 벌 일도 생기고 뭐 할 일도 생긴다. 뭐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재성. 정화일주가 천간에 경금이나 신금을 올리고 있는데 운에서 인성이 들어왔다. 특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 을경합이 나타나거든요. 을경합. 요걸 이제 재인합이라 그래요. 재성인성합. 재성과 인성이 뭔가 결합돼서 움직이는 건데 천간합은 이렇게 봐야 돼. 두 개가 결합돼서 시너지 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 두 개가 결합돼서 못 쓸 수도 있어. 그냥 이렇게 보자고. 어떤 사람이 미역국은 좋아하지만 마늘은 싫어해. 근데 엄마가 내가 먹는 미역국에 마늘을 확 넣어버렸어. 그러면 미역국도 못 먹죠. 뭐 그런 거 같은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홍어도 좋아하는데 삼겹살도 좋아해. 근데 세상에 홍어하고 삼겹살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기가 막히게 홍어 삼합을 만들었어. 그럼 뭐 천상의 음식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가 인성도 받아들이고 재성도 받아들인다 그러면 인성과 재성을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일이 생긴다인 건데 나는 재성만 쓸 거야. 인성 따윈 쓰지 않을 거야. 인성 꺼져버려라 그러면
이게 이제 내가 좋아하는 미역국에 마늘 넣은 거예요. 이제 이게 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에 엄마가 꽈리고추를 넣어버린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넣어버린 거예요. 이제 왜 이런 걸 넣었어? 맛있잖아. 얼마나 맛있는데. 예, 이런 형태예요. 이 말인즉슨 재성을 쓰고 있는데 운에서 인성과 결합해서 쓸 일이 생기다. 자, 재성하고 인성은 원래 잘 쓰게 되면 괜찮은 시너지 효과가 나요. 왜냐하면 재성은 쉽게 벌기도 하지만 쉽게 빠져나가는 돈인데 인성은 그 재성에다가 계약을 걸어버리거나 문서화시켜서 보장해주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영업상권을 보장해주는 문서를 통해서 장사를 하였다. 어디랑 계약을 맺고 얼마를 납품해요. 매달 얼마의 수익을 내기로 하였다. 이런 것들이 문서와 재성에 결합된 거거든요. 뭔가 인성적으로 보장해 준 거야. 그래서 약간 인성은 금고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평소에 인성을 전혀 다루지 못하거나 요 을사는 안 좋게 발현되면 이거 노예계약도 될 수 있어요. 노예계약. 옛날에 그 뭡니까? 그 연예인들한테 내가 고정적으로 한 달에 얼마씩 줄게 했는데 걔가 유명해졌는데도 그냥 그거밖에 안 줘. 너 계약했잖아. 그럼 좀 더 주세요. 에이 나 그럼 다른 데로 이적할래. 너 임마 10년 동안 이적 못해. 너 계약서 위약금이 임마 10억이야. 뭐 이런 거 같은 거. 돈을 문서하고 엮은 건데 이게 좋은 계약이면 안정된 재물. 이게 안 좋은 계약이면 그러면 내가 형편이 어려웠을 땐 좋은 계약이었는데 내가 형편이 좋을 땐 나쁜 계약일 수도 있어. 그러면 나의 금전 재물 활동에 뭔가 겁재가 계약서 들고 와서 같이 뭐 좀 하자. 뭐 그리고 내가 무슨 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좀 와서 내가 당신 도와주고 무슨 문서적 자격을 줄 테니까 대신 우리와 무슨 협력 MOU를 맺고 무슨 계약을 맺어서 같이 하자. 뭐 이런 형태들이 될 수 있어요. 돈하고 문서가 묶인다라는 형태는 내가 어디다가 돈을 어떤 계약에다가 뭐 10억 정도를 투자해 놨는데 5년 동안 못 뺀다. 뭐 이런 식의 문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재성 있는 사람들은 돈을 문서로 바꾸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돈을 문서로 바꾸는 형태. 우리나라 그 마트 회사들이 뭐 이마트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 마트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그 마트를 차리기 위해서 땅을 사 이렇게. 그래가지고 땅 장사로 돈을 법니다.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도 보면 맥도날드가 햄버거 팔아서 돈 버는 줄 아느냐. 맥도날드가 전 세계의 알짜 자리에다가 부동산을 사가지고 실은 햄버거 팔아서 번 돈보다 부동산 값으로 번 돈이 더 많다.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지금 요런 운이 내 사업으로 문서 잡는 운 같은 게 문서 잡는 운. 근데 요즘 이마트가 뭐 적자를 많이 내니까 지금 은행에다가 지금 자기네 부동산을 다시 담보로 잡아가지고 그걸로 다시 현금을 융통해가지고 그걸로 임직원을 월급을 주고 있다는 지금 소문이 있고 롯데도 지금 그런다는 롯데가 본사를 지금 팔려고 내놨다 뭐 이런 소문들도 있던데 내년 경기가 좀 안 좋아요. 내년 경기가 아무튼 이 돈하고 문서가 묶이는 형태는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겁재 문서에 저당 잡히는 거 보통 그런 직업 뭐라 그러죠? 그 우리 아저씨가 하던 직업 있죠. 그 아저씨 원빈이 하던 직업이 뭐죠? 전당포. 전당포가 뭐예요? 내 돈을 그 집에 맡기면 나한테 내 물건이나 뭐 가치 있는 거를 주면 잠깐 동안 살 수 있게끔 뭔가를 주잖아. 이런 것들도 가능한 거예요. 이게 재성을 융통하기 위해서 겁재 문서와 뭔가 결합시키는 형태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1, 2년은 괜찮았는데 이후에 병원년이나 정민년, 특히 병원년에 내 돈을 홀랑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자칫 위험한 계약이 일단 올해를 살리기 위해서 어디서 빚을 잔뜩 져가지고 우리 가게를 저당 잡혀서 우리 영업장을 저당 잡혀서 그 겁재가 당장 돈을 좀 줬는데 이후에 병원년으로 가게 되면은 야 다 내놔 나 다 갖고 와 너 빚 못 갚았네 갖고 와 이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을사년에 내가 가진 이 미천을 가지고 겁재 문서에 결합을 시키면 병원년에 날아갈 수 있다. 뭐 이제 이 정도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2023년 자영업 통계가 나왔는데 폐업률 1위. 단군 건국 이래 최대 폐업률을 기록을 했는데 이제 좀 있으면 2024년 자영업 폐업률 통계가 이제 몇 달 후에 나오겠죠. 아마 이건 역대 사상 최고치를 찍을 거라고 그러는데 아마 내년은 더 그럴 것 같아요. 내년 내후년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요즘 저한테 창업 와서 자영업 하겠습니다. 그럼 참으시죠. 몇 년만 있다. 무신년 대면하세요. 제가 요즘 그러고 있어요. 요즘 창업을 하겠다고 하는 오는 사람한테
병호정미는 지나고 하십시오. 특히 요 병정화일주들은 그래야겠죠. 병정화일주들은 병호정미년, 을사 병호정미는 지나고 가급적이면 창업을 하시는 게 어느 일주보다도 더더욱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천간의 임계수를 가지고 있는 정화일주입니다. 천간의 임계수, 정화일주가 정임합을 해서 정관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을목이 들어오게 되면 정관이 관인상생 효과까지도 주게 되니까 일단은 천간의 정관이나 편관을 가진 사람한테는 운에서 인성이 들어오는 형태는 유리한 운이다. 그동안 나를 좀 압박하든 나에게 어떤 간섭을 하든 나의 어떤 행동 규칙을 만들어내던 관성에서 나에게 이쁘다 하면서 인성적 혜택을 주는 뭐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는 운이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아무래도 사주에 이렇게 관성이 있는 사주들이 정관이 됐든 편관이 됐든 관성이 있는 사주들이 운에서 비견겁제가 올 때 이 관성이 교통정리를 좀 해주기 때문에 비견겁제가 함부로 나대지 않게끔 이렇게 좀 교통정리를 좀 해주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간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자, 이번에 우리 지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천간작용을 받고 이제는 지지작용을 보겠습니다. 지지에는 12개의 글자가 있죠.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자, 각각의 글자가 운에서 들어오는 을사라고 하는 글자와 간섭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자,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물론 천간과 지지, 지지와 천간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요소도 있지만 보통 1차적으로는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1차적인 작용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년에 요 을사라는 글자에 사화라는 글자가 지지로 오는데 내가 지지에 가지고 있는 임묘진, 사오미들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 보도록 하죠. 요 천간편에서도 얘기했지만 요 비겁과 인성운은 보통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별로 없고 보통 내부에서 드러납니다. 내부에서 티가 잘 안 나요. 티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통 티는 식재, 관운에 납니다. 특히 재운이나 관운에 티가 되게 많이 나죠. 자, 어떤 사람이 뭐 학원에 한 3년 정도 다녔어. 그러면 3년 동안 뭐 백수인 건 뭐 차이 없고 뭐 별다른 차이는 없지만 그 사람은 내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죠. 그런 사람이 식재운을 만나게 되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과를 거두고 재물을 얻고 돈을 벌고 하는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임비운에 아무것도 안 해놓고 식재운에 왜 오는 게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운이라는 거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는데 중요한 안 심은 데 안 나. 왜 안 나요? 왜 별일이 없죠? 재성운인데 왜 돈이 안 벌려요? 당신이 뭘 씨를 안 뿌렸나 보지. 뭐 왜 관운인데 왜 남자가 안 나타나요? 왜 명예가 안 와요? 왜 직장이 안 바뀌어요? 뭘 해놓은 게 없나 보지. 약간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병정화운은 이 임묘진 이 을사년, 병호년, 정미년 3년 동안 좀 씨를 많이 뿌려야 되는데 어떤 씨? 인맥 네트워크.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병정화일주들이 그 뒤에 오는 무신, 기유, 경술년에 식재운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동안 갈고 닦은 내 식상을 발현했더니 식상을 쓰기만 하면 그냥 재성이 들어와. 그냥 뭘 하기만 하면 돈이 되는 거야. 웬만해서 안 망해요. 그래서 자영업할 때 가장 유리한 운이 식재가 같이 들어오는 운 같은 거죠. 그냥 뭔가를 했더니 빵원은 아니다. 뭔가를 했더니 한 만큼 결실이 걷어지는 운. 그래서 이 병정화운은 이번에 내실을 기하는 운이다. 3년 동안 공부하고 인맥 쌓고 하는 운입니다. 자, 지지의 비견겁제가 들어와서 내가 지지의 임목과 묘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겁재가 나의 세상에 나타났는데 나의 세계에 겁재가 나타났는데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생하던 인성이 예두생하게 되는 거죠. 예두생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 관계를 맺을 때 뭐 내가 목일주인데 금일주를 만나면 안 되나요?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말고 이런 거는 영향을 미쳐. 그 사람의 사주를 봤더니 비겁이 들어오면 막 비겁을 도와주는 형태로 돼 있어. 그럼 그 사람 옆에 가 있으면 떡도 생기고 빵도 생기고 그 사람한테 오는 혜택이 나한테도 오고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받지 못했던 무슨 뭐 혜택도 받게 되고 그 사람하고 같이 가면 무슨 식당도 갈 수 있고 무슨 골프 클럽도 부킹도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되더라. 그 사람이 가진 인성 자격 뭐 시민권 문서의 혜택을 나도 함께 볼 수 있더라 같은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요 정화일주가 지지의 임목이나 묘목의 인성에 기반을 깔고 있는데 요 을사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천간에 너가 가진 인성을 치켜들어서 올릴 수 있게 해줄게.
그러면 너도 천간에서 생을 받아. 대신 너가 지지에 가지고 있는 인성은 나를 좀 도와줘. 뭐 이런 형태가 내가 그 사람을 무슨 학문, 뭐 문화업계, 뭐 문화예술계에 등단을 시켜가지고 이름을 날리게 딱 해줬더니 그 사람이 그 혜택을 받아가지고 나한테도 혜택이 와서 야, 저 사람이 그 코치하면은 다들 문화예술계에서 하나씩 한 자리씩 맡게 되더라. 이런 형태들이 서로 상호 보완될 수 있는 형태다.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또 하나, 만약에 인목이나 묘목을 지지에만 깔고 있었던 정화라면 자신의 공부 학문 자격을 천간으로 올려서 활용하지 못했는데 이 겁재가 와서 활용하게끔 해주더라. 아니면 겁재를 통해서 활용하게 되더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참고로 이 인성은 그 식상을 보게 되면, 식상이나 재성을 보게 되면 승인권이나 허가권 같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성을 이제 결제도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뭐 정인을 보편적 결제도장, 뭐 편인을 좀 특별한 스페셜한 결제도장, 조건 걸린 결제도장부터 이런 식으로 보죠. 왜냐하면 식상이라고 하는 어떤 행동권을 하라 마라에 대한 승인권이 인성한테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지에만 인성이 있던 사람이 겁재를 통해서 나의 천간으로 내 승인권을 띄어 올리게 되다. 내가 어떤 회사에서 의결권이 있지만 내가 뭐가 한두 개 부족해서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니 그 사람한테 내 표를 몇 장 몰아주니까 그 사람이 가서 그 회사의 어떤 경영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더라. 뭐 이런 형태들도 인성을 제시하는 어떤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드라마틱하게 티 안 나. 여기까지는. 자, 이거는 보죠. 지지에 사화가 들어왔는데 원래 사화가 있거나 오화가 있거나 미토가 있으면은 그렇죠? 내 밑에 있는 비견겁제들의 멤버가 좀 더 추가로 들어온다거나 멤버가 좀 더 강화된다거나 그동안 내가 어울리던 인적 네트워크에 좀 추가된 사람들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이 추가됐나 봤더니 이게 똑똑한 사람, 자격 올린 사람, 그다음에 좀 나를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 나한테 줄 게 있는 사람, 인성을 가지고 왔잖아. 그럼 나한테 줄 게 있는 사람이죠. 식상을 들고 오면 내가 그 사람 도와줘야 돼. 그 사람은 일거리를 갖고 왔고 나는 그 사람을 도와야 돼. 내 딸내미가 갑자기 꽃집을 하겠대. 그랬더니 너 어떻게 꽃집 하려고? 엄마가 와서 도와줘야지.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친구가 갑자기 무슨 뭐 손주를 보기로 했대. 그래서 야, 너 손주 볼 수 있어? 야, 미안한데 너 좀 와서 가끔 나 힘들 때 좀 와서 도와주라. 이게 이제 식상운에 비겁이 식상 들고 온 운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 비겁이 인성 들고 왔을 때는 이 사람이 이제 나를 도와야 되는 이제 그런 형태니까 뭐 그닥 나빠 보이진 않는 거예요. 자, 인맥 네트워크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자, 이번엔 재성. 지지에 재성을 깔고 있는 사주들입니다. 신유술은 다 재성이죠. 근데 이 술토는 상관에 탈을 쓰고 있는 재성이죠. 이런 게 이제 상관 일체형 재성이에요. 그냥 상관하고 재성이 일체형으로 있는 거야. 뭐 엔진하고 저기 기어 박스가 일체형으로 돼 있어서 그냥 걔는 버튼만 누르면 엔진과 기어가 동시에 돌아가. 그죠? 식상과 재성이 동시에 돼 있어서 요 술토의 상관을 쓰게 되면 그냥 자동으로 얘가 품고 있는 다량의 재성이 활성화되는 뭐 이런 형태라고 봐야 돼요. 요건 다 재성이에요. 근데 요 지지에 사화가 들어와서 사신육합, 사유반합, 사술 원진기문합 지금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건데 그 말인즉슨 내가 지지에 깔고 있는 이 재물적 기반이나 재성적 기반을 얘가 와서 도와주거나 내가 직접 다뤄주겠다 같은 형태도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아버지가 무슨 뭐 무역회사 같은 걸 하는데 컴퓨터를 잘 못 다루는데 대학생 아들이 집에서 놀고 있으면 야, 너 와서 우리 회사에 와서 아빠 지금 컴퓨터 못 하니까 컴퓨터 좀 도와주라. 그럼 보통 그 아들이 와서 그 아버지 회사에 와서 아버지 컴퓨터나 아버지의 직원들한테 지시를 내리거나 하는 일을 직접적으로 하죠. 그러면서 아들이 월급만 가져가지 않죠, 보통은. 그러면서 아주 많이 가져가죠. 뭐 그러면 괜찮지. 이런 형태들이 나한테 인성적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나의 재성, 내가 만약에 지지의 신유라고 하는 재물적 기반이나 재성적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은 공부하다 만난 사람, 나 도와주려고 온 사람, 그런 사람한테 이왕 도와주는 거, 나 요즘 재성 다루는 것도 좀 와서 도와주시오. 요거 당신이 이거 하면 더 잘하겠네. 뭐 내가 지금 커피 카페를 하나 차렸는데 카페가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 학원에 가서 커피와 마케팅을 막 배웠어. 근데 보니까 거기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죄송한데 저 일주일에 3일만 저희 가게에 오셔서 저희 가게 매니저 좀 해주시면 안 될까?
대신에 수당은 얼마를 막 쳐주고 수익 올라가면 내가 얼마를 더 쳐줄게. 그러면 그 나한테 인성 가르쳐주는 분이 내 가게에 와서 직접 내 가게를 막 컨트롤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뭐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오라고도 안 했는데 와서 내 물건을 막 확 가져가거나 내 물건을 다뤄버리거나 내 인성 제공해주는 대신에 내 재성을 내가 직접 다루게 돼. 이게 잘못 풀리면 뭐야 이거? 내 가게 저당 잡히고 대부업체한테 대출받았는데 그 대부업체 업자들이 내 가게에 와서 일주일에 3일은 지들이 운영하는 뭐 이런 형태도 될 수 있고 너 돈 갚을 때까지는 이거 우리가 운영할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이게 너 돈 갚을 때까지는 이거 우리가 운영할게 뭐 이런 형태도 되고 아니면 내가 컨설팅을 맡겼더니 거기서 지식 정보를 제공해주면서 내 가게 운영까지도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주더라. 마치 백종원 아저씨한테 일주일간 내 가게를 맡겼다. 뭐 이런 느낌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지지의 신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년에 인맥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금전재물 관계의 협력 관계로도 엮일 수가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를 잘 쌓아놓은 사람들은 긍정적 방향으로 발현될 수도 있고 사람만 보면 돌아버리겠어요 하는 사람한테는 돌아볼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오늘 우은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우은가리를. 자,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요 술토상관은 요 사술이 들어와서는 요 작용이 잘 안 되죠. 요 사화가 와서 화생토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요 상관이 너 술토 필요 없거든. 필요 없어. 오화가 오면 내가 문을 열겠는데 너 사화 그거 가지고 이게 꼭 무슨 느낌이야 이게. 20년 전통의 레스토랑의 독특한 어떤 퀄리티를 유지하는 그런 식당인데 거기에 무슨 그 레스토랑의 전통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막 운영을 해서 우리가 현대적인 감각으로 돈을 벌게 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원래 5, 60대 어르신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 곳인데 20, 30대 분위기로 만드는 오히려 매장이 이상해지는 형태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사술원지는 화생토를 하는 과정에서 술토 입장에서 저 오화도 아니고 저 사화가 와서 왜 저래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좀 봐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상관이라는 재주 속에 돈을 묻어놓은 상태에서는 저 사화가 도와주러 왔을 때 약간 귀문적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자, 다음. 이 재성하고 다른 입장에 놓여지는 게 여기 있는 관성 계열들이에요. 정화일주가 지지의 해자축을 가지고 있는 경우 뭐 정해일주거나 뭐 해월의 정화일주거나 뭐 시주가 해수거나 이런 경우에는 겁재가 일단 나의 세계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일단 이 정관한테 한번 검열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국에 정관, 평관들이 뭐 천간이든 지지에든 있는데 운에서 비형겁재가 들어오면 보통은 걔네들이 사정검사를 해요. 사정검사. 얘가 와도 되는 애인가 안 와도 되는 애인가 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날아가기도 하고 다음에 그렇죠. 뭐 얘가 합격하면은 같이 들어와서 어울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형태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지는 이게 비형겁재가 잘 티가 안 나서 근데 화가 들어와서 결론적으로는 지지의 수가 강하지 않는 이상 이 화가 들어오면은 자, 우는요. 운에서 들어오는 글자가 원국에 있는 글자를 변화시켜요. 그게 많이 변화시켰느냐, 조금 변화시켰느냐, 그냥 변화시키다가 말았느냐 정도의 차이지 어쨌든 변화시켜. 운에서 들어오는 글자는 공격자야, 공격자. 지지에 있는 글자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고 그러면 지지에 해수나 자수를 깔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정관이나 평관적 성향의 기질을 바닥에 깔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정평관적인 사람인 거지. 그러면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 있을 거라고 사람은 이래야 되고 남자는 이래야 되고 일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규칙은 이렇게 세워야 되고 약속 시간 이렇게 지켜야 되고 돈을 빌리면 이래야 되고 요래야 되고 요래야 되고 해가지고 뭐 일지에 있든 월지에 있든 시지에 있든 뭐 사회를 통제하든 자기를 통제하든 비겁을 통제하는 그런 가치 기준을 아주 지지에 강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지에.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해수 같은 경우 사회충인하잖아. 을사가 누구야? 내가 가진 가치 기준을 정면 충돌하는 겁재가 나타난 거야. 정면 충돌하는 겁재. 무슨 느낌일까? 이렇게 뭐 반듯하게 이렇게 넥타이 매고 직장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무슨 청바지 입고 막 자유롭게 막 이렇게 사는 게 어때? 라는 사람을 만난 거지. 근데 또 위에선 도와주잖아 또.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밑에서 충돌이 벌어집니다. 밑에서. 그럼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튕겨나갔다 붙었다 튕겨나갔다 모임에 가서 하하호호 하고 학원에 가서 같이 공부하고 할 때는 하하호호 하고는 좋았는데 뭐 개인적인 자리에서 만나거나 소모임 그룹에서 만나려고 했더니 내 기준하고는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사화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오화도 올 거고 미토도 올 거고
계속 2중, 3중, 4중으로 계속 너의 가치관을 풀어라라고 하는 어떤 내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영화, 로맨스 영화 중에 그 피아노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피아노에 쟁쟁한 배우들이 나오죠. 그 피아노라는 영화에 보면은 되게 보수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진 여자 주인공이 있고 되게 자유분방한 남자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막 이렇게 꼬시죠. 꼬시는데 이 여자는 밤 9시가 되면 반드시 집에 들어가야 되고 뭔가 어떻게 제가 보수적으로 살았는데 이 남자는 이 여자를 밤 9시에 꼬셔내가지고는 괜찮아 이 시간에 어딜 나간다 괜찮아 해가지고 이 여자를 끌고 나와서 아무도 없는 놀이동산으로 가가지고는 주인도 모르게 그 놀이동산 스위치를 다 켜가지고 거기서 그 여자만을 위한 놀이동산을 만들어줘. 뭐 사실 그것도 약간 판타지 같은 그 내용이죠. 막 그러더니 막 차가 다니는 길에서 막 이렇게 대자로 누워가지고 여기서 누우면 어떡해? 괜찮아 너도 한번 해봐 한단 말이죠. 처음에는 그 여자가 이 남자 안 되겠네 했는데 계속 다음날 되면 생각나. 안 돼! 그러니까 몸은 안 돼! 쟤 나쁜 애 같아! 위험해! 근데 머리는 그 남자가 생각난다. 결국 남자가 계속 그렇게 대쉬를 하니까 결국 그 여자의 보수적인 가치관이 열리기 시작해서 그 남자랑 같이 막 길에서 막 대자로 보면서 이래도 되네! 야, 밤에 안 들어가도 되는구나! 야, 너랑 있으니까 좋다! 막 이런 형태의 되게 약간 개방적인, 좀 더 의식이 열리는, 좀 더 세상을 좀 더 넓게 확장하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지지의 강한 정관이나 평관성을 가지고 사회적 제도와 규칙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유로운 영혼 같은 사람과 어울리게 되면서 나도 꼭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고 나도 쟤네들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처음에는 사회충 하니까 야 너도 꺼져 안 되겠어. 너도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계속 사화가 들어오지, 그 다음에 오화 들어오지, 그 다음 미토 들어오지. 그래서 이게 나의 정관이나 평관이라고 하는 관성을 느슨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 관성 때문에 괴로운 사람들한테는 좋은 거고.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돼. 이런 사람들한테는 약간 나쁜 사람 만나는 운일 수도 있고 이런 측면으로 봐요. 저는 근데 이런 거죠. 정화가 사화를 만나면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 모습인 거고 요 정화가 월지나 일지에 정관이나 평관을 깔고 있으면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책임과 의무 또는 내 스스로가 정한 어떤 가치관이나 사회적 제도와 규율에 내가 맞춰서 살아야 돼. 요 해수나 개수가 탁 튀어 올라가가지고 정화 확 꺼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럼 사회 규칙을 어기면 나 죽는다. 막 이런 느낌 같은 느낌인데 요 을사는 그런 거에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잖아. 개의치 않는 사람들.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면 혹시 여러분의 자식들 중에 병정화 일주가 있다. 그럼 이제 자유로운 친구를 만나서 말잤던 9시면 집에 들어오던 내 아들과 딸이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근데 나쁘진 않아 보여요, 저는. 옛날 시대가 관이 밥 먹여줬지. 관의 틀에서 맞춰 사는 게 행복한 일일까? 내가 자율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 어떤 내가 스스로 어떤 규칙을 정하는 게 맞는 일일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정화일주가 을사년에 만나게 되는 다양한 운들을 한번 만나게 됐고요. 지지에 어떤 글자들이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걸 복합적으로 좀 봐야 돼요. 가령 사주에 정화일주인데 사오도 있고 정화일주인데 사오도 있고 해자도 있던 사람이 있었어. 이렇게 사오도 있고 해자가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이 사람의 환경은 어떤 곳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일을 자유롭게 추진력 있게 할 수 있는 환경도 있고 또 어떤 곳에 가서는 이렇게 그 로마의 법을 지켜야 되고 규칙과 규율에 따라서 이렇게 통제를 해야 되는 두 가지 세상이 뜨거운 곳과 차가운 곳이 같이 있는 거야. 그런데 운에서 뜨거운 글자가 들어왔어. 그럼 이제 어느 쪽이 힘을 더 얻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집에서는 어떤 집이나 직장에서는 통제된 환경인데 자기만의 낚시하러 가는 곳이나 자기만의 어떤 자율적인 곳에서는 거기서는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해. 회사에서는 되게 규칙적인 사람인데 회사 밖을 나와서 가정이나 집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이제 자유롭게 막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사실 그게 좋죠. 그게 온탕과 냉탕이 같이 있어야지 지지가 그냥 싹 온탕이거나 지지가 싹 냉탕이거나 그러면 아이고 답답하잖아 이제 아무튼 이 화기운이 많이 들어오면은
나 이제 내 뜻대로 내 해보고 싶은 거 할 거야. 그래서 신약한 정화일주는 앞으로 4, 5미, 을사년, 병오년, 정미년에 신약한 일주들은 그동안 버킷리스트에 써놓고 추진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용기가 뭐 듣기는 좋은 건데 현실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 이놈의 남자랑 다시는 이제 빨리 헤어져야겠다. 근데 나 이 남자랑 헤어지면 어떻게 살지?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꿍 찾고 있던 사람이 용기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에라 모르겠다. 도장 찍어.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직장이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직장을 벗어나면 어떻게 살지가 막막해서 그냥 싫지만 그 직장을 다녔던 사람이 용기가 생기면 사직서를 내죠. 그렇죠? 뭔가 배워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변화를 수용하지 못했던 사람은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고, 세계여행을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던 사람 그래 한번 가보는 거야. 뭐 결혼 그래 해보는 거야. 그래 사업 해보는 거야. 뭐 이런 형태들로 뭔가 내가 버킷리스트에 써놨지만 진도가 안 나갔던 것들이 추진력을 받아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때 만나는 요 비경업체들은 너가 하고 싶은 걸 해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줄게 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병정화일주들은 사람을 좀 잘 이용하는 운이 되면은 이제 뭔가 묵혀왔던 숙제들을 푸는 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약한 사주들이 부모님한테서 벗어나지 못하고 집에서 막 계속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들도 있는데, 용감한 운이 오면은 가끔 저 독립할래요 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화일간 같이 해봤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병화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